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월 1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컴퓨터가 안 켜져서 한 30분을 실험했네요. 소창 SK 리더스뷰 46평형 마이너스 30%, 한 4억 이상 날아갔어요. 대구의 웬만한 중형 국민평형 아파트 가격, 대신 센트럴 자이급 정도, 그 정도 가격 한 방에 날아가는 모습. 상인 화성파크 드림 3.5억. 얘가 좀 문제예요. 얘가 문제예요. 바로 옆에 분양할 거예요. 분양 일정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상인 화성파크 드림 하면 바로 옆에 상인 센트럴 자이가 떠오르죠. 상센장. 이거 안 나와도 분양가 7억은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단순하게 물어봅니다. 야, 3.5억짜리 2개 살래? 7억짜리 1개 살래? 저는 항상 싼 거 2개로,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자꾸 싼 거 2개로 이렇게 기우는 듯한 모습. 요 상인화성파크 드림 직거래 아니고 중개거래였습니다. 떨어져도 안 팔면 그만이야. 안 팔면 그만이야. 분위기 급반전.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요. 막 팔지 말자, 안 팔아도 된다, 집값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글을 써 올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또 하나를 분위기를 바꿔가려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근래 거래가 많이 되었다, 며칠 있으면은 거래 신고, 실거래 신고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근래에는 말씀을 좀 덜 드렸었는데요. 거래 신고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 예전에는 한 달을 꽉꽉 채워서 신고하는 분위기였다면, 요즘에는 거래 신고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나중에 거래 가격 보여드릴 때 첫 번째 가격 신고되는 거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물론 집 보러 많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 맞는 것도 같아요. 집 보러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 7억 컷 LH 미분양 매입 어렵다. 올 초에 뭐 예산안 같은 거 통과되고 했을 때 LH에서 이거 매입해서 매입 뭐 공공 분양, 공공 임대, 매입 임대 사업 하는 거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깎았어요. 왜? 이거는 저소득층을 지원해주고 이런 쪽의 정책이었거든요. 사실상 필요한 정책이죠. 근데 그 부분 예산을 깎아놓고 뒤늦게 매입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 그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매입 상한 가격을 3억 8천만 원으로 한다. 근데 대구에는 일반적으로 나오면은 국평 가격도 요즘에는 분양가 심심하면 6억이잖아요. 6억짜리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LH의 매입 상한 가격은 3억 8천이다. 이거 6억 1천에서 3억 8천으로 내려면 40% 정도 할인하면 적용되나요? 40% 정도 할인을 해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이 가격. 근데 다른 제가 방송들 몇 개 찾아보고 이렇게 해도 마치 6억 천에 사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았어요. 과거 지난번에도 방송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리먼 사태 이후에 그때도 아파트 매입을 했을 때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요. 뭐 4조에 뭐 3만 가구 뭐 이런 식 대구에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분양가가 한 2억 정도 되었었는데 한 채당 매입했는 금액은 뭐 1억 한 3천 정도 되었던가, 뭐 그 정도, 대략 한 30% 정도 할인해서 매입하지 않았을까, 단순 그냥 그 정도 추정만 해보는데요. 아마 여기서 6억에서 40%를 할인한다면 64, 24 그 정도 해줘야지 LH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야, 그럼 LH에 팔래? 한 30% 할인해서 할인 분양을 할래? 라고 했을 때 63, 18 해도 4억 3천이잖아요. 이게 4.3억이에요. 4.3억. 30% 할인해서 일반에 팔래? 40% 할인해서 LH에 넘길래? 뭐 하여튼 뭐 이미지 실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할인 뭐 말은 간혹 나오곤 있지만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는 않는 모습. 왜? 뭐 할인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려 그러면 단순 미분양 수치만 봐서는 부족하다. 그러면 준공후 미분양 수치까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구에 준공후 미분양 수치는 많지가 않습니다. 안 팔면 그만이야 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도 안 사도 그만이야, 이런 입장에서 아주 지금 강대강의 대치가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서 거래량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대구 전주 대비 하락률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낙폭 많이 줄었어요. 이게 0.8 이상까지 갔었던 시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 수성구가 하락률 거의 전국 탑을 달리고 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0.63이라는 숫자, 이거 굉장히 큰 수치예요.
자, 대출금리, 기준금리 어제 3.5%로 올랐는데 어제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실질 금리들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팔고 사야 하는 시점, 지금 무조건 계속 이 분위기였어요. 팔고 사야 되는 시점이었다. 근데 정부 정책은 사고 팔아라고 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거래가 오히려 정부에서는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당장 뭐 지방 세수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나올 것이고,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거 뭐 한 70% 정도가 이 뭐 취득세나 뭐 이런 세금들을 통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대구 거래량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줄고 전체 거래 금액 자체도 줄어들었죠. 그나마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뭐 취득세나 이런 것들 그나마 깎아줘요. 있는 세금도 깎아줘요. 그럼 딴 데서 걷어야 되잖아요. 어제 저 빡쳤잖아요. 어제 빡쳤습니다. 왜 빡쳤냐? 자동차세 연납으로 하면은 10% 할인해 줬거든요. 10% 할인해 줬는데 이게 한 7%로 줄었다고 그리는 것 같아요. 할인 폭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빡칩니다. 이런 거. 분양권 매도 물량들 살펴볼 건데요. 분양권에서도 오늘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표 앞부분에 있었던 건데요. 지금 금리는 22년도에 마구 올랐다. 23년도에 금리는 일단 한 차례, 제가 봤을 때는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저는 옛날부터 예상했을 때 그렇다면 4%까지는 가지 않을까. 왜? 과거에 일본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을 때 3.5% 올렸었거든요. 3.5%. 우리는 0.5에서 출발해서 3.5%를 올린다 생각하면 4% 정도 수준 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기존 보통 한 1.5% 정도 금리에서 올린다면 더 많이 오를 거로 예상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 두 가지 방향을 봤었는데, 아무튼 지금 금리 정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점 이후에 바로 꺾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물가가 작년 한 해 동안 5% 올랐어요. 21년도에도 물가가 5%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이 부분 넘어갈게요. 어제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이라서 매도 물량 소폭 증가했고요. 전세 물량 소폭 감소, 월세 물량 소폭 증가, 전체 임대 물량 소폭 감소해서 그래도 아직까지 2만 건 위쪽에 있습니다. 일요일도 감소, 월요일도 감소, 다시 2만 건 아래로 내려올 것 같기는 하네요. 자, 분양권 매도 물량 이거 보시면은 3,825, 3,827, 3,833. 야, 이거 2주 동안, 보름 동안 매물이 8개밖에 안 늘었는데 이게 난리라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기서 뭐가 중요한 포인트냐? 자, 동네별로 살펴보시면 지난주에 조사했을 때는 동인동 3가가 입주를 하면서 매물이 자동으로 100개가 소멸되었어요.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봉독동에 109개의 매물이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 모양이에요. 109개의 매물이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한 주에 100개의 매물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전주 대비 개수가 2개 늘었다, 6개 늘었다. 이 말인즉슨 한 주에 100개씩 늘었는 거예요. 이 차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줄어들었는 걸 아주 소폭 증가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입주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미 매물은 4,000개 돌파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전매 해제 아마 3월 달부터 전매 해제되죠. 그 전에 제가 묶여있던 것들 대량으로 해제되는 시점에 과연 매물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매물이 얼마나 늘어날까 생각해보면은 좀 겁은 살살 납니다. 특히나 이런 지역들, 신암동 같은 지역 보시면 매물이 674개예요. 다사업도 매물이 많이 있고, 일부 또 북구 지역, 여기 고성동 지역도 매물이 모여있고, 서구도 매물이 폭탄급으로 모여있고, 이 동네별로 이런 곳들이 좀 많이 있어요. 중내, 사내, 이쪽 동네. 이쪽 동네들도 아마 매물이 또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잠재적으로 위험이 많다. 매수 심리는 크게 살아나지 않고 있네요. 매수 심리. 1월 3일날, 1월 5일날, 대책 발표되었나요? 1월 3일날 대책 발표됐었죠. 1월 3일날 대책 발표되고 나서, 이게 좀 살아나야 되는데, 매수세가 안 살아나더라는 것 여전히 유효한 상태고요. 거래량 21건. 이건 뭔가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매수 대기자들, 다주택지 매수 대기자들은 취득세도 깎아주고 양도세도 어떻게 해주고, 취득세가 안 거쳐가지고 어떻게 좀 이 거래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취득세를 깎아라고 하니까, 그러면 산다고 하니까 좀 강대강의 대치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 매물을 거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매수세가 붙을까요? 그나마 붙으려고 하던 매수세마저도
찬물을 끼얹는다. 그 현상을 우리는 언제 봤었냐 하면은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되던 요 무렵 7월달, 8월달 이 무렵에 봤었어요. 사람들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가격 낮은 매물에 때에 있던 가격들을 거두어들이고 호가가 점점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현상이 일주일도 채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대규모 규제를 하고 나니까 해제를 하고 나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들이 인터넷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규제 해제해줘? 그러면서 또 가격을 올린다. 금매를 뭐 내놨던 걸 거두어 드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팔리면 내놓을 수밖에 없겠더라. 그것도 가격을 더 낮춰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형편없거든요. 21건의 거래 중에서 신고가가 없는데 지금 이 추세대로 지금 한 주 동안의 거래량은 158건이에요. 158건. 지난주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근데 야 기대에 훨씬 못 미치더라. 하루에 55, 33, 33, 33 이 상태로 되면 187건이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 제가 산정해 놓은 것도 분위기가 많이 좋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상태로 가면 650건 아래 거래량. 하루에 지금 대구에 거래되는 것이 평균 내보면 20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죠. 거래 신고 늦게 된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수성 SK 리더스뷰 1월 13일자 실거래예요. 오늘이 1월 14일이에요. 이거 어제 거래하고 바로 신고한 거예요. 네, 46평형 가격 4억 4천. 4억 4천 가격 어느 쪽인지 내려가 보면 대신 센트럴 자이가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거 가격이 4억 2천이더라. 10층이에요. 10층의 가격이 4억 2천이에요. 저 지인이 이거 집 보러 갔던 이야기 해드렸나요? 집 그분 살려고 갔었는데 한 5억 중반? 여기서 10원도 안 깎아준다. 뭐 이런 강대강의 대치. 그 살려고 하는 사람도 앵가끔 깎아주면 산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뭐 4억 후반만 와도 사야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꾸 눈높이를 낮춥니다. 그 사람 진짜 집 안 사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어디부터 시작했나요? 집 보러는 정말 많이 다닙니다. 이 사람이 한번 집 보러 다니면은 아마 동네 부동산 소문 많이 나가지고 또 뭐 어디서 누가 집 보러 왔다더라 하면서 여러 부동산을 만약에 거쳐서 갔다면은 이분이 만약에 여러 부동산을 거쳐서 갔다면은 아마 실제 사람은 한 명이 움직였지만 야 너희 집에도 집 보러 오는 사람 있었어? 너희 집에도 집 보러 오는 사람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약간 착시 그런 효과도 약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격 요거 딱 30% 맞춰서 하락했고요. 월별 3점 그린코어 포레스트 5억 2천 고점 대비 25% 정도 요거 직거래였습니다. 우리 대월성 3종 4억 500 어제도 한 4억 2천 정도에 거래되는 건이 있었죠. 야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어제 건 찾아보지 않았는데 집집에서 오늘 거 찾아보니까 둘 다 직거래였습니다. 대신 센트럴 자이는 35% 정도 하락한 거래. 진천역 AK 그랑폴리스는 최근에 계속 요 가격대죠. 계속 3억 중반대. 그것도 선호하는 층들의 가격이 이렇게 간다. 가격은 고점 대비 40% 정도. 아이파크만 서파크 아이파크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 아이파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거래가 재개되면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더라. 상윤화성파크 드림 1단지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전세가가 한창 때 4억 9천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인기 있는 아파트 맞았어요. 최근 전세가 2억 1천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전세 가격도 보여드릴 때 좀 이제 2억대의 가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너무 높은 가격대를 보여드리니까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격대 하락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간 실거래 지수 이런 느낌이죠. 천천히 하락을 대구는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툭 떨어졌어요. 툭 떨어졌다가 다시 요런 느낌. 근데 이거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추세상으로는 하락이 맞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수성 SK 리더스뷰 10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과연 언제쯤 거래 가격이 그 정도 되냐 돌아가 보면 2019년도의 가격이 10억 7천에서 10억 9천 2019년 가격으로 돌아갔다고 보면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하냐 여기서 보시면은 2021년 분위기 안 좋아졌어요. 거래량도 폭삭 내려앉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왜 이때 2021년 1월달 1월달은 그나마 좀 이해한다 칩시다. 5월달 6월달 이거 뭡니까 이거 이 비싼 돈을 움직이면서 그 시점에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샀는가? 이때 신고가 이렇게 한두 건, 몇 건씩 나올 때마다 사람들 분위기 대단하다고 뭐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미 분위기는 한물 갔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21년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가격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되죠. 한 30%.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가격 세트로 묶어서 30%. 24평형 가격이 3억을 근근히 지지하고 있는 모습. 제1풍경채 센트럴 33평형 좀 외곽의 느낌. 평당 1000만원 안 된다. 800만원, 900만원, 거의 900만 정도 되는 느낌.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달성군이 사실 좀 안 됐어요. 전체적으로 규제 해제되면서 규제 청정 지역에 있었던 이런 지역들, 뭐 구지라든지 육아라든지 뭐 세천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됐었는지, 세천은 아니었죠. 아무튼 그런 지역들, 야, 이거 추경호 장관 올라갔을 때, 중앙으로 진출해서 올라갔을 때 동네방네 플래카드 붙고 난리였어요. 근데 대구 규제지역 해제 일괄 다 해줘 버렸죠. 물론 요 국토부 장관이 아니지만 막강한 실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달성군 지역은 좀 소외받는 느낌. 네, 학정 청아람 가격 고점 대비 25% 정도 빠졌고요. 보성 상하 맨션 주공 그린빌 8단지 이렇게 가격 보시면, 일단 보성 상하 맨션 보시면 가격이 일단 층수가 15층이에요. 15층이고요. 1987년식 아파트.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13년 플러스 23년 하면은 36년이에요. 36년. 36년 차 되는 아파트 15층. 어제도 재개발 재건축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라고 어떤 분도 글이 남겨주셔서 제가 외국 사례, 뭐 프랑스나 이런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좀 슬럼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럼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 근데 야, 이 아파트가 거의 5억까지 갔었다고 좀 믿기지 않습니다. 뭐든지 뭐 나중에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돈을 조금 들여서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저층 아파트들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고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슬럼화되고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되고 하면은 나중에 뭐 재생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투입될 수 있겠지만 돈 더 되는 곳에 먼저 움직일 것 같습니다. SDI 프라임 가격이 38평형인데요. 38평형이 2억 3천. 요거 나홀로 정도 되는 아파트인가요? 네, 아이프라임 가격 고점 대비 거의 한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나머지 가격들도 같이 빠지고 있더라. 밑에 저 아랫부분 한번 볼게요. 성서 2 보성타운, 이것도 오래됐죠. 이제 아파트들 24평형 가격이 2억 1,900까지 갔던 것이 1억 4천으로 한 30% 정도,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검사동 트윈팰리스 102동 29제곱미터, 29제곱 몇 평인가요? 12평 되나요? 가격 9,900까지 갔던 것이 6,700.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30%. 네, 건당 거래 대금 지금 거의 3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고요. 거래량 2,000건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650건. 지금 오히려 바닥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는 거래량 모습. 1월달에 조금 거래량이 많이 지나가 버렸네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언급 드릴게요. 3억 이상 비중은 떨어지고 6억 이상 거래가 계속 많지 않은 가운데 비율도 별로 올라가지 않고요. 분양권 거래가 그래도 하루에 한 6건씩 정도씩은 나와주고 있는데 직거래 비율이 현저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만촌역 사원포레스트 계속 7억대 가격 형성되고 있고, 나머지 좀 인기 있을 만한 곳 5억 5천, 5억 5천도 버겁더라. 5억도 버겁더라. 와, 그전에 6억 7억 우습게 넘어가던 시절도 있었는데 좀 많이 버거워하는 모습. 반월당역 서안포레스트 4억 5천, 서대구역 반도 유보라 센텀 4억 4천. 저한테 만약에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그래 저런 반월당 서안포레스트를 고르지. 모르겠습니다. 입지나 이런 것들은 가히 뭐 비교는 불가할 정도 그런 모습이거든요. 뭐 더 대단지냐 아니면 좀 주상복합의 작은 아파트냐 이런 차이인가요? 아무튼 좀 가격이 좀 이해하기는 힘든 모습. 전세 거래량 많지 않다는 흐름, 그나마 1월달은 거래량이 조금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뒤늦게 신고되는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2억대 형성되는 거 보면 한참 때 얼마나 잘 나갔는지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2억 중반, 2억 5천에서 2억 3천까지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한창 때는 4억, 4억 3천, 3억 3천, 4억, 5억 3천, 장기동 코오롱 하늘채 5억 3천까지 갔었던 것이 2억 5천. 나머지도 웬만하면 3억 후반에서 4억 5억까지 갔었던 것들이 지금 2억 중반대에 거래가 있고요. 2억 3천부터 2억 1천까지 거래를 살펴봐도 5억까지 갔었던 물건, 아니면 3억 5천, 5억까지.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상인자이, 대구역, 센트럴자이 4억 7천까지 갔던 것이 2억 2천. 나머지 3억 2천이 2억 2천, 2억 5천이 2억 천, 요런 것들은 조금 예외로 보고, 4억 5억 갔던 것들도 2억 초반대까지도 가격이 내려왔구나. 2억 천부터 2억까지 가격 한번 살펴보시면 3억 5천, 3억 8천, 3억 6천, 4억 5천, 4억 2천, 4억 이렇게 했던 것들의 가격이 2억대로 내려왔더라. 그 아래 페이지 한 번만 더 볼게요. 2억 아래에 있는 아파트 삼성 브리티시 용산도 5억까지 갔던 것이 2억입니다. 2억이에요. 이 인근에 입주하는 곳들 힘 못 쓰겠죠. 힘 못 쓸 거예요. 삼성 브리티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상권이라도 더 안정화되어 있어요. 밑에 대로변에 있는 그 상가들 그득그득 차 있어요. 근데 신축으로 입주하는 곳들 상가 채워질 것이냐? 이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떤 업종을 선택하더라도 수익성이 수익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수익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 말이 주상복합이지 밑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기에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 편의성이 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고요. 자, 3억 7천까지 갔던 것이 1억 9천. 삼성 브리티시 용산 59제곱미터는 1억 9천도 있고요. 요거 보시면 59제곱미터가 1억 9천, 84제곱미터가 2억. 요것도 잘 선택하시면은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는 좀 생활에서 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평리 푸르지오 4억 천까지 갔던 것이 1억 8천, 침산 쌍용 2억 8천까지 가신 것들이 1억 8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마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체감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전세 비중 높은 상태 안 됩니다. 월세가 높고 외부에서 어떻게든지 기업도 유치하고 외부의 사람들을 좀 유인해 와야 되는데 부산보다 대구가 좀 취약한 부분이, 부산은 옆에 경남 지역 인구, 울산, 이쪽 이 인구가 더 많거든요. 더 많아요. 대구는 대구를 감싸고 있는 경북도 인구 줄어들어서 지금 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인구들이 대구로 오느냐? 과거하고 좀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마 주변에 자녀를 주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딴 데서 전화 온 애들 있어? 물으면 대구 안에서 이렇게 돌고 하는 식이지 타 지역에서 전화고 오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애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없어요. 과거에는 있었단 말이죠.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어디 경북 어디에서 김천에서 왔니, 구미에서 왔느니, 어디에서 왔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없어요. 자, 전세 작년 말에 2억 4천이던 것이 건당 2억 2천까지 더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요 모습이 지금 한 2억 2천 정도 되는 모습이, 요거 국평의 전세 가격이겠다. 국평. 그래도 웬만큼 좀 인기 있었던 지역들의 가격이 요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요때, 한 6개월, 7개월 전쯤에 요 평균 전세 가격 플러스 한 5천만원 정도 하면 0.5억 정도를 더 더해주면은 그 신축 전세 가격 되겠다 했는데, 아마 지금 국평 웬만한 그 가격이 2억 2, 3천 요 정도까지 약간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신축은 거기에서 플러스 한 3천, 4천, 플러스 한 0.3억 요 정도 하면 느낌 한 2억 중반 하면 웬만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물량이 이 해소가 안 되면 그 집 채워 넣기가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비중 75%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4억 이상 비중은 더 이상 볼 거 없겠고, 자, 뒷부분은 간단하게 줄이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